과학인법 하이퍼슛! 사실상 적에게 돌진해서 적을 아예 꿰뚫어버리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면서도 요 가차맨 팬서 있죠. 이게 캔이 들고 있는 검 저거. 저게 또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저걸로 그냥 막 적을 그대로 막 뭐 거대 괴수가 됐든 그냥 막 썰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시무시한 필살기다. 근데 이런 필살기의 에너지를 맨몸으로 그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공 세포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 그래서 동료들이 계속 걱정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과학 닌자 대 가차맨 파이터 가차 스파르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수리 오형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죠. 가차맨 F, 가차맨 파이터에 등장을 하는 메인 메카입니다. 국내에서는 독수리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상품화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세 손가락 안에 꼽힐걸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모데로이드에서 발매를 했다. 솔직히 발매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게 나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매는 2025년 8월 발매했고요.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 98,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스가 은근 두껍거든요. 이게 합체하면은 이게 전장 30cm가 넘어요. 한 약 33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파츠들도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박스가 많이 두꺼워요. 그래서 처음에 받자마자 엄청 크네. 그래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제 가차맨 팬서를 들고 있는 이제 독수리 캔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포즈 잡거나 정확히 포즈 잡을 만한 건 없고 딱 구도했을 때 필살기 모션 그 느낌을 잘 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본체 이외에도 부속품이 이것저것 있는데 이거 먼저 잠깐 볼까요? 먼저 시선 강탈 중인 우리 독수리 캔! 가차 스파르탄 위에 올라서서 가차맨 팬서라고 하는 검을 들고 델타 파워 업! 이라는 필살기를 썼을 때 그 포즈입니다. 뭐 델타 파워 업부터 시작해서 하이퍼 슛까지도 쭉 이 포즈 그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구분을 위해서 먹선 살짝 넣어놨거든요. 굴곡진대에만. 일단 복근이 어마어마하고요. 벨트 그 가차맨 특유의 벨트 저것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차맨 팬서라고 하는 무기 검도 제대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검을 쥐고 있는 손가락들도 다 형태 몰드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뒤로 휘날리고 있는 이 망토의 형상, 이 뒷부분, 이 끈 라인이 참 이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거네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던 부츠 이것도 형태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허벅지 근육 형태도 조형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경우도 특유의 그 독수리 머리 같은 그 디자인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 가보면 이 뒤쪽에 있는 게 조인트. 그래서 이따가 이제 가차 스파르탄 위에다가 올릴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차 4호의 예비용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파츠가 얇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한 세트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합체용 조인트입니다. 이거 없이도 합체는 할 수 있지만 있으면 더 튼튼하게 합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차 1호의 선택 조립용 파츠입니다. 기수 끝부분을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요게 기본 조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걸 왜 굳이 하얀색을 넣어주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가차 스파르탄의 설정화를 한번 보면은 기수 끝부분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냥 빨간색 할래 흰색 할래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은 파츠들은 역시 합체를 위한 커버 파츠들입니다. 가차 1호의 랜딩 기어 커버 파츠, 가차 3호의 랜딩 기어 커버 파츠, 그리고 가차 2호의 합체용 외형 교체 파츠. 가차 2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잖아요. 이제 앞바퀴 부분이 합체한 후에는 축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파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 남았죠. 바로 가차 스파르탄용 액션 베이스입니다. 사이즈가 큰 만큼 이제 기둥도 되게 튼튼하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굉장히 넓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고정 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튼튼하게 지탱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디자인은 과학닌자대 가차맨을 상징하는 그 버드 엠블럼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센스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본체 보기 전에 일단 스티커도 설명을 해놓으면은 스티커 지금 안 쓰는 것도 몇 개 보이죠? 이거는 선택 부착 스티커들입니다. 1호의 날개 라인, 3호의 이 본체라든가 날개 라인이라든가 4호도 있고요. 5호에도 선택 부착형이 있어요. 지금 제가 부착하지 않은 것들은 매뉴얼에도 이제 파란색으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필수 부착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선택 부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호에도 꽤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군데군데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본체들 남았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가차 1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독수리 캔이 탑승하는 전투기입니다. 모양 자체가 그 종이 비행기를 닮은 그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덕분인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메카기도 해요. 지금 이 가차 스파르탄 자체가 전체적인 모양이 그런 형태잖아요. 느낌으로만 치면 이 가차 1호의 연장선에 있는 형태로 합체를 하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색의 라인들이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바닥 쪽까지도 쭉 빨간색 라인들 그리고 패널 라인들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자체도 보면은 여기 추진 장치가 있지만 주변 공간은 좀 비어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 합체 뱅크씬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아주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 추진 장치는 아래쪽 레버를 통해서 앞뒤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매뉴얼 상에서는 이 레버를 뒤로 움직이거나 앞으로 움직이거나 이게 설명이 없어요. 근데 분리 상태에서는 이 레버를 뒤로 작동을 시켜서 지금처럼 이 추진 장치가 살짝 나와서 얼굴이 보이고 있는 게 분리 상태에 더 적합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본 김에 이야기하면 이 내부도 디테일이 꽤 멋지게 되어 있다는 거. 조립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내부 디테일 좋네 하면서 조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부분은 뾰족한 형태로 해서 진짜 종이 비행기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는데 패널 라인들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선 넣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이게 패널 라인들이 많아가지고 날개 부분도 보면은 다 패널 라인들이죠.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디테일들은 꽤 멋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역시 넘버링 부분은 스티커 처리로 되어 있고요. 스티커 자체도 재단이 칼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공간에 딱 맞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 라인도 보면은 붉은색의 라인들이 아주 인상 깊게 잘 되어 있고 날개 옆 라인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선택 스티커 부분에서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 1호 날개 옆 라인에 붙여도 되는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그런 스티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콕피트는 클리어 블루로 진하게 사출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내부에 파일럿 시트도 보입니다. 꽤나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도 보면은 일단 색깔도 잘 되어 있고 패널 라인도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랜딩 기어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용 베이스 같은 건 없어요. 가차 스파르타대로 합체했을 때만 베이스를 쓸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분리했을 때는 바닥에 내려놔야 되니까 랜딩 기어가 아예 들어가 있는 형태더라고요. 다음은 가차 2호! 콘돌조가 탑승하는 비행 가능한 포뮬러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차 스파르탄으로 합체하는 이 머신들 5대는 다 비행이 가능해요. 뭐 바퀴가 달렸던 원래 비행이 가능한 형태의 머신이던 기본적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뮬러카 타입의 머신이지만 비행이 가능한 거죠. 뭐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콘돌조? 이 친구가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는 용납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항상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캐릭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옆 라인을 봤을 때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쫙 뻗어있는 이 윗 라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앞부분도 보면은 이제 노란색 스티커로 해서 약간 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헤드라이트를 형상화하고 있고 양옆으로 이제 앞바퀴, 바퀴는 물론 앞뒤 다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굴려가면서 직접 가지고 놀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파란 색깔 요 외형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나 이런 것도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아까 봤었던 1호보다는 되게 심플한 형태의 라인들이죠. 그렇지만 요 콕피트 내부 이 진한 클리어 블루 내부에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탈 수 있는 콕피트 내부에 파일럿 시트가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겉에 보이는 이 숫자 2번 여기는 당연히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마찬가지 재단이 칼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머지 파란 색깔 라인들 모두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자체 퍼스널 컬러의 라인에 한해서는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있다 그러면 그냥 선택 스티커 정도? 그래서 이 2호 역시 파란색은 다 분할이다. 바닥 쪽도 보면은 합체를 위한 조인트나 공간이 조금씩 보이는 정도고요. 뒤로 가면은 이제 뒤쪽 라이트 부분이나 검은색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뒷부분 보면은 넓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이것도 자동차의 윙 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가차 3호! 이 백조 준이 탑승하는 V톨기입니다. 근데 방금 본 이 2호 콘솔조가 자동차가 아닌 건 참을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이 백조 준은 원래 바이크거든요. 근데 바이크의 컨셉을 깨고 요 V톨기라고 하는 게 좀 되게 독특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바이크가 전투기로 합체하기에는 외형을 담당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기도 하죠. 뭐 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퍼스널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의 라인들이 좀 인상적인데 여기서 포인트 초록색 런너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죠? 흰색 런너 위에 전체 초록색은 도색 파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해 보이는 이 초록색 라인부터 몸통에 있는 거, 날개에 있는 거, 이 안쪽부터 바깥쪽에 있는 이 초록색들, 양옆에 있는 요 초록색까지 전부 다 도색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놀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단 기수 부분도 보면은 당연히 클리어 블루 안쪽에는 파일럿 시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1, 2, 3호 모두 동일한 형태의 시트 디자인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콕피트 주변으로도 보면은 이런 기본 디테일들과 함께 패널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먹선 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선택 스티커가 있죠. 아까 봤던 것 중에 요거 큰 스티커가 하나 보이죠? 그게 이 날개 아래쪽 이 내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선택적인 거. 이게 내부 디테일을 가려버리는 스티커다 보니까 정말 부착하고 싶으면은 부착을 하세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안쪽에서 보이는 이 날개 부분도 초록색 전부 다 도색 처리되어 있기도 하고 바깥쪽에 이 넘버 스티커 이게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초록색은 다 이제 도색 처리인 거고요. 마찬가지 되게 딱 맞게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 정말 타이트하게 딱 들어갑니다. 오, 칼 같아요 아주. 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검은 색깔도 작지만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기본 디테일도 좋지만 날개 쪽도 패널 라인이랑 되게 많습니다. 프로펠러는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디테일 형태 뭐 다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닥 쪽도 역시 디테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보면은 역시나 분리 상태에서 스탠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부속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이 검은 색깔 내부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고 뒤쪽도 보면은 추진 장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차 4호! 제비 진페이가 탑승을 하는 머신입니다. 전차 형태인데 역시나 비행 가능한 전차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 컬러는 검은색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차 특유의 두툼한 형상 자체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보이는 유리창 역시 클리어 블루 진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빛 반사용 은색깔 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잘 반사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 요 4호의 검은색은 일부는 파츠 분할, 일부는 도색 처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머신의 앞쪽에 있는 이 검은 색깔 라인은 파츠 분할이고요. 머신의 뒤쪽에 있는 이 날개 라인을 형상화하는 부분들,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검은색들 있죠? 여기에 도색 처리되어 있는 검은색 라인들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검은색들, 이거는 스티커 처리되어 있어요. 내부 속을 채워주는 검은색 스티커들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 패널 라인들, 문 디테일도 있고요. 당연히 여기 넘버는 스티커 처리되어 있겠죠. 그리고 요 내부까지도 다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먹선 넣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도 역시 깔끔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고요. 접합선도 엄청 크게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죠. 거기다가 이제 궤도 같은 경우도 기본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궤도 자체에도 충실하게 다 라인 들어가 있고 요 휠 부분도 다 요거 파츠 분할되어 있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안테나가 솟아 있는데 아까 여분의 안테나가 있다고 구성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유독 혼자 튀어나와 있는 얇은 부분이라서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인 패널 라인이나 디테일들 구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 다시 보면은 여기 뒷부분부터 앞부분까지 다 빽빽하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차 5호! 부엉이 류가 탑승하는 수륙량용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매도 비행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합체 뱅크씬에서 얘가 날아가는 게 나오니까요. 비행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기본 형태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근데 아까 3호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5호에 쓰이는 노란색도 노란색 런너는 따로 없습니다. 마찬가지 다 노란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죠. 저는 처음에 앞모습 봤을 때 불도저인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아무리 봐도 좀 약간 중장비 차량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되게 독창적인 디자인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이 테두리 부분도 노란색은 역시나 도색 파츠를 쓰고 있고요. 요 유리창 부분 역시 클리어 블루에다가 안쪽은 빛 반사를 위한 은색깔의 반짝반짝 빛나는 요 호일실을 부착을 시켜줬고 이 옆에 보면은 내부에 부착한 호일실이 어떤 느낌인지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딱 지금 이 은색깔 이 스티커를 이 안쪽에다 부착을 해준 거죠. 그리고 차량 옆 라인 노란 색깔 잘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여기 역시 숫자는 스티커 처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뒷부분도 위쪽으로 노란 색깔 라인이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깔끔한 형태가 아주 보기 좋죠. 그러면서도 역시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매직 암 짜잔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파츠와 함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가동 정도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구도를 잡거나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차량의 바퀴 역시나 바퀴는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휠 자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대로 바닥 한번 보면은 아까 4호에서 봤었던 디테일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가차 스파르탄의 메인 추진 장치라고 볼 수 있죠. 내부 디테일까지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여기도 도색 파츠 노란 색깔 이제 날개를 형상화할 그런 부분이죠. 깔끔한 패널 라인들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양쪽 다 잘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합체 시에는 이 4호와 5호가 뒤쪽에 붙어가지고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가차 스파르탄의 랜딩 기어를 이 두 머신이 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5대의 메카를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합체를 안 해볼 수 없겠죠. 고장해야겠습니다. 유나이트 가차 스파르탄! 먼저 가차 1호는 일단 랜딩 기어를 다 빼주고요. 그대로 랜딩 기어가 고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뒤쪽 기준으로 이 랜딩 기어의 프레임 자체가 조인트 역할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빼보면은 조인트도 회색이죠. 그래서 요 뺄 때는 커버를 잡고 뺀다기보다는 요 랜딩 기어를 잡고 살살 흔들면은 쏙 빠집니다. 커버가 잡기 힘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떼어낸 랜딩 기어를 커버 파츠를 가지고 와서 덮어줍니다. 간단하게 그냥 쏙쏙 쏙. 앞쪽 커버는 좀 더 긴 쪽이 뒤로 가게 그래서 그대로 잘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추진 장치는 앞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2호는 앞바퀴 쪽을 잡고 밑으로 빼주면 얘 파츠가 빠집니다. 그 다음 합체용 파츠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다시 그 자리를 채워주죠. 3호 역시 아래로 가서 랜딩 기어를 빼줍니다.
살살 잡고 빼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3호 같은 경우는 뒤쪽 랜딩 기어가 조인트가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흔들면 안 되고요. 가로로 살살, 아주 살살 커버 같이 잡아주면 더 좋겠죠? 살살 아래쪽은 그냥 커버 잡고 빼면 됩니다. 1호, 3호 동일하고요. 마찬가지 그 자리를 커버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장착! 양쪽 다 잘 껴주고 앞쪽 3호는 두꺼운 쪽이 앞으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거 손잡이가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뒤쪽에 손톱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손톱 벌고 그대로 빼주면 돼요. 무튼 잘 이렇게 커버 끼워주고 위에 펼쳐진 날개는 밑으로 접어주고 옆으로 펼쳐진 날개는 앞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가 완료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양옆에 있는 조인트로 합체할 수 있거든요. 근데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체용 조인트 3호에 끼워지는 게 조인트가 밑으로 가 있게끔 해서 잘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1호랑 결합될 때 1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저 추진 장치랑 해서 튼튼하게 결합을 해줄 거예요. 자, 다음은 4호. 4호는 위에 있는 파츠를 눌러주고 그리고 가운데를 잘 잡고 조인트를 풀러서 락을 풀고 그대로 앞으로 접으면서 앞쪽에 있는 조인트랑 구멍을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리고 옆에 접혀져 있는 날개 펼쳐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잘 끼고 펼치고 4호 준비 끝! 마지막은 5호입니다. 매지감을 안쪽으로 돌려서 넣어주고 그대로 펼쳐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져 있던 이 파츠를 뒤로 돌려서 날개 형상을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각 메카가 준비가 됐고요. 하나하나 연결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1호, 3호에 도킹 하는데 날개 쪽에 조인트 잘 보면서 위치 맞춰서 껴줍니다. 도킹! 그리고 4호와 5호에 도킹 하는데 이 4호 쪽에 경첩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잘 맞춰주면서 날개 길이의 조인트 경첩 잘 들어갔는지 잘 맞춰서 도킹! 그 다음 이 위에다가 2호를 가지고 와서 고장 도킹해줍니다. 안쪽에 공간에 맞게끔 위쪽 외장들 잘 맞춰서 도킹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대로 이제 3호와 4호에 도킹! 역시 날개 쪽 조인트 잘 보면서 도킹 시켜주면 됩니다. 합체 완료! 가차 스파르탄! 진짜 와 엄청 엄청 큽니다. 이럴 수가. 이야, 이 정도 볼륨감 어마어마한데요. 굉장합니다. 이야, 아주 보기가 좋죠. 뒤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저 가운데로 모여가는 저 끝으로 갈수록 앞으로 모여가는 이 라인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하나로 이어졌을 때 이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이즈도 좀 재봐야겠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앞뒤 전장이 우와. 길이를 쭉 재보면 와우 잠깐만 이게 날개 끝까지가 약 33cm고요 정확히 2호의 윙 부분까지 하면은 한 35cm가량 나오거든요. 약 35? 엄청 크네요. 상상 이상의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와우. 무튼 이렇게 완성된 가차 스파르탄 외형 제대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호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종이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이미지가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잡아볼까요? 자, 잘 들어서 종이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거를 다시 내가 손으로 집은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주면 오! 물론 이대로 실제로 종이 비행기처럼 날릴 수는 없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그리고 묵직하네요. 이렇게 합체하고 나니까 역시 그래도 부피감이 꽤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느낌도 상당히 좋네요. 근데 실제 애니메이션이나 설정화에서는 이게 다른 머신들도 다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나왔던 가차 스파르탄 상품도 아예 빨간색으로 통일을 시켰거나 아니면은 모데로이드처럼 색깔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거나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분명 합체 전에는 다 개별 컬러가 있었는데 합체하고 나면 싹 다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알록달록한 게 더 합체했다라는 그런 느낌 있죠. 각각의 머신이 각 블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서 저는 지금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매우 좋습니다.
무튼 합체도 했겠다. 외형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것 중에 이 기수 파츠를 교체하는 게 있었죠. 요거를 교체를 해줍시다. 1호 끝부분을 살살살 흔들어서 빼주고 그 부분을 흰색으로 교체. 설정마에도 있었던 이 끝부분만 흰색인 거를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 빨간색으로 도색하시는 분들은 요걸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역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개별 컬러가 있는 쪽이 우리 합체했어! 뭐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빨간색 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하네요. 뭐 기본적인 외형이나 디테일이야 아까 개별 메카들 보면서 다 봤으니까 이 날개 쪽 위주로 잠깐 보면은 아까 1호 볼 때 합체하면은 1호가 좀 더 확장된 듯한 느낌이다 라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일렬로 쫙 나열되면서 직선으로 날개도 다 연결된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중간에 3호의 초록 색깔 날개 부분 이게 이제 가차 스파르탄 자체를 이제 수직으로 상승시키고 하강시키고 이거를 담당을 시킬 그런 부분이고요. 검은색의 이 4호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죠. 뒤쪽에 있는 검은색 라인은 도색 처리되어 있다. 그게 이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날개를 형상화할 이 부분이 검은색 도색인 거죠. 그리고 5호 같은 경우도 날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매지감 달려있는 부분부터 해서 앞쪽 파츠까지 둘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큰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2호 우리의 콘돌 같은 경우는 가장 탑뷰 위치가 가장 높습니다. 뭐 근데 사실상 합체하고 나면은 다들 한 자리로 모이기는 해요. 막 이렇게 시트가 움직여가지고 다들 한 방, 한 공간으로 가더라고요. 유일하게 요 캔만 앞에 그냥 이 콕피트에 앉아 있다가 이 콕피트를 열고 나가서 일로 점프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펙상 가장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가차 스파르탄이 원래 앞서 등장을 했었던 다른 전투기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갓피닉스나 뉴 갓피닉스 걔들은 필살기인 불새를 사용하면은 파일럿들도 이제 몸에 부하가 오는 그런 기술인데 가차 스파르타는 뭐 그거에 준하는 기술은 뭐 그냥 막 남발을 하니까 무시무시한 메카긴 하죠. 그 와중에 우리의 켄? 밖에 서 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인 켄이 그 필살기를 너무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론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 그랬나? 몸에? 아니구나. 세포 붕괴구나. 세포 붕괴가 일어나서 켄이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윗부분 다 봤으니까 바닥도 한번 봅시다. 짜잔 이렇게 보면은 뭐 우주선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앞부분에 1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디테일들이 뒤까지 그대로 쭉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뒤에 이 궤도랑 바퀴가 아주 든든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 봤을 때도 굉장히 보기가 좋죠. 개인적으로는 옆모습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러면 이제 스탠드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합시다. 스탠드에 올릴 때는 어디 끼우냐면은 3호 쪽 바닥에 있는 사각 구멍과 4호 쪽에 있는 작은 구멍들 그리고 뒤에로 가서 여기 끝부분 여기 구멍까지 해서 다 끼웁니다. 잘 맞춰서 뒤쪽 먼저 끼우면서 앞쪽도 잘 맞춰서 쏙 하고 끼워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퀴 사이사이를 지탱해주면서 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탠드에도 올려서 공중에 띄웠습니다. 공중까지 띄웠으면 이제 그 필살기 써봐야겠죠. 델타 파워 업! 독수리 캔이 가차맨 펜서 이 검을 손에 쥐고 에너지가 모아지는데 그대로 콕피트에서 나와서 뒤로 점프! 그대로 요 발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이 2호 위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짜잔! 그렇게 델타 파워업까진 했으나 여기서 한 번 더 파워업을 하죠. 과학인법 하이퍼슛! 사실상 적에게 돌진해서 적을 아예 꿰뚫어버리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면서도 요 가차맨 펜서 있죠. 이게 캔이 들고 있는 검 저거. 저게 또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저걸로 그냥 막 적을 그대로 막 뭐 거대 괴수가 됐든 그냥 썰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무시무시한 필살기다. 근데 이런 필살기의 에너지를 맨몸으로 그대로 받다 보니까 우리의 주인공 세포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다. 그래서 동료들이 계속 걱정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가동이나 이런 건 추가적으로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 형태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슬슬 마무리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가차 스파르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가차 스파르탄 상품이 정말 몇 개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모데로이드에서 정말 반갑게도 이렇게 가차 스파르탄을 상품화를 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되게 심플한 듯하지만 외형을 되게 잘 살려놔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합체 기믹이라든가 그리고 개별 컬러들 다 잘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뒤에 서 있는 저 독수리 캔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만 전시해놔도 굉장히 만족도는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아쉬운 점이랄 게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굳이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개별 스탠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전시할 때는 가차 스파르탄으로 합체시켜 놓는 게 보통일 테니까 뭐 아예 이 버드 엠블럼 베이스가 들어있는데 뭐 충분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